그 중에서도 주의해서 잘 드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뇌가 이상해요. 정말 괴로웠어요. 임신한 사람 먹던 마냥 아무튼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오한이 뭐 뒤집어지게 나고 이가 달달달달 모든 가능성을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뇌로 전이가 됐거나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어서 나름식인 거죠, 거의. 노노노노노노. 절대로 추가로 이런 음식도 조심하셔야 돼요. 멍충이 똥멍충이 지신 거죠. 자, 퀴즈. 항암 중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번은 다들 아시죠? 안 익은 음식. 제가 항암 치료하면서 진짜 심각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암이 아니라 폐혈증으로 죽는구나. 항암도 한 사이클 밀리고 열도 40도에서 안 떨어지고 염증 수치도 확 올라가고. 안녕하세요, 언니 동생 친구 여러분들, 림프의 요정 효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항암치료 준비 중이시거나 항암치료 중이신 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항암치료 끝나고 관리 중이시거나 표적 항암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랑 도란도란 수다 떤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위험했던 음식 여러분들은 꼭 제발 피해주시길 바랄게요. 무탈하고 슬기롭게 항암치료 기간 넘기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댓말 많이 부탁드릴게요. 욕 아닙니다. 제가 먹고 큰일 날 뻔했던 음식 바로 해산물입니다. 물론 해산물이 다 위험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주의해서 잘 드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해산물 시리즈 첫 번째, 훈제 연어입니다. 제가 받은 항암 치료는 TCHP예요. 도세탁셀, 카보플라틴, 허주마, 퍼제타. 항암 치료가 3주 사이클로 6번 진행되거든요. 총 그래서 5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2022년 10월 초에 2차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제가 2차 항암 때 간 수치가 확 상승을 해가지고 병동에서 복부 초음파를 찍느라고 일주일 정도를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항암 주사 맞으면 며칠 뒤부터 입맛이 확 가버리잖아요. 그렇거든요. 가시도 친 것 같고 뭘 먹어도 이상하고 막 쓴맛 나고 약품맛 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죠. 며칠 안에 입맛이 완전히 상실이 되니까 빨리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갔는데 눈에 딱 띈 게 연어 베이글. 제 생각에는 이게 큰 화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2개를 사와서 야무지게 먹어 치우죠. 이가 완전히 상실되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다음 날은 간 수치 때문에 찍었던 CT 결과 확인하려고 외래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을이잖아요. 해산물이 또 제철 아니겠습니까? 낙지 먹어줘야 되고. 저 TMI로 항암 부작용으로 식욕 상승을 겪었거든요. 암 환자가 되면 다 구토하고 살 빠지고 이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누가 그래? 누가? 난 뭐냐고. 아니, 입에서는 입맛도 없어요. 맛도 못 느끼고 너무 이상해. 맛도 없는데 자꾸 뭐를 먹게 돼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뇌가 이상해요. 정말 괴로웠어요. 이것도 진짜 괴로운 일이에요. 임신한 사람 먹던 마냥 아무튼 집 근처 낙지집에서 낙지볶음과 해물파전을 신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 이틀간의 식사가 잘못돼도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맞아요. 답 나오시죠? 해산물 시리즈 2번째 음식 바로 낙지입니다. 그날 저녁에 저 어떻게 될게요? 저 태어나서 분수토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낙지를 먹고 온 그날부터 열이 나고 몸이 막 으슬으슬 오한이 오는데 항암 주사 맞아서 그런가 보다, 컨디션이 그냥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력이 갑자기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저녁 내내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정 넘은 시간에 분수토가 그냥 빵 이렇게. 제가 바보같이 가족들이 놀랄까봐 숨겼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지라 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힘든데 겨우겨우 체온계 찾아가지고 열을 쟀어요. 열이 37.67? 살짝 애매한 거죠. 38도 되면 응급실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단 조금 낮으니까 이것 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쓴 체온계가 이마에 찍는 거 비접촉식이라서 체온이 낮게 잡힌 거였어요. 혼자라도 택시 타고 응급실에 갈까 했는데 일어나서 옷을 입을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임시방편으로 타이레놀을 주섬주섬 먹고 아주 살짝 기운을 차려서 필사적으로 구토한 걸 막 이렇게 치웁니다. 다음날 엄마가 보시고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뭘 막 이러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이러면서 열이 나고 증상이 있는데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한 열흘 가까이 두통, 막 오르락 내리는 모환에 시달리면서 하루에 타이레놀 한 4알씩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 항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찐 난리통이에요. 입원 당일에 체혈, 엑스레이, 소변 검사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하거든요. 그날 저녁에 담당 교수님께서 오시더니 엑스레이에 희끗희끗한 것들이 좀 보인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확인차 내일 한번 다시 찍어보자. 그리고 다음날 항암주사 맞으려고 오전에 침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한이 뭐 뒤집어지게 나고 이가 달달달달 딱딱딱딱딱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리는 거예요. 호출벨 눌러서 간호사분을 부르니까 열을 재고 뭐 등등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번 때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열이 펄펄 나니까 감염내과에 협진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교수님이 폐 엑스레이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흉부 CT도 찍고요. 엑스레이도 다시 찍고요. 그리고 두통도 너무 심했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뇌로 전이가 됐거나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어서 뇌 엑스레이, MRI도 찍습니다. 일단 폐렴을 진단받았어요. 이번엔 또 호흡기 내과랑 협진이 들어갔죠. 호흡기 내과 교수님이 폐렴인데 보통 폐렴은 한 군데에 있는데 저는 여기저기 퍼져 있었다고 해요. 이게 단순 폐렴균에 의한 폐렴이면 너무 다행인데 다른 균이 폐로 와서 다른 균 감염도 같이 확인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항생제와 해열제 주사를 내내 달고 누워 있었어요. 열이 잡히는데 한 5일쯤 걸렸던 것 같아요. 4일쯤 됐을 때 간호사분들이 2-3시간 간격으로 라운딩 하시면서 열을 재시잖아요. 열을 재고 저 몇 도예요? 38점 몇? 진짜 열 안 떨어지네요.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그동안 내내 40도 넘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놀랄까봐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의 결론은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상재균에 의한 감염이다. 그리고 이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다. 그러니까 폐혈증으로 인해서 폐렴으로 번진 거예요. 이번 중간에 폐렴이 오히려 더 번졌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입원해 있는데 치료도 받는데 왜 폐렴이 더 번져요? 여쭤보니까 화살을 탁 쏘면 쏴져서 어딘가에 도달해야지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더 커진 게 아니고 폐렴 발견 당시에는 초기였는데 발현이 되어야 끝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떤 이유로 감염이 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는 어렵죠. 그래도 제가 이틀 동안 먹었던 훈제 연어, 낙지 이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훈제 연어가 이름이 훈제, 연기로 익힌 거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반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진짜 연기를 입혀서 훈연한 게 아니고 훈제액에 담가두거나 훈제 향을 입혀놓은 것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냉동 연어에 훈제 맛을 입혀놓은 나름식인 거죠, 거의. 나중에 알았어요. 간혹 훈제 연어가 연기로 익힌 생선이다 생각하고 드시기 쉬운데 노노노노노노 절대로 제대로 끓이거나 굽거나 튀기거나 펄펄 익힌 것만 드세요. 그리고 낙지볶음. 아무리 익힌 음식이라고 해도 음식은 익혔어도 뭐 식기나 조리도구 이런 데서 감염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끓인 해물탕 먹고도 노로바이러스나 장염 걸리긴 하잖아요. 추가로 이런 음식도 조심하셔야 돼요. 젓갈류. 당연히 안 익힌 거죠. 하몽, 프로슈토 이런 것도 무심결에 잘 드실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친구랑 브런치 먹으러 갔다가 위에 뿌려진 거를 우연히 먹을 뻔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나름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반숙계란 같은 것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요. 항암 치료 중에 열이 난다 싶으면 제발 바로 응급실에 가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도 38도 이상 열이 나면 바로 오라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오라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몸소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처럼 타이레놀 먹고 버티지 마시고요. 멍충이 똥멍충이 지신 거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진짜 심각했거든요. 제가 해열제, 항생제 맞으면서도 얼음팩을 한 4개씩 계속 24시간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원했을 때 참고적으로 사진 있잖아요. 이거 왜 찍었냐.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걸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은 생각지도 못했고 주변에 제가 그 암 진단 받은 거를 많이 안 알렸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뜬금없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남겨놔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슬픈 이유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실은 병원에서도 무지하게 당황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니 열흘 넘게 열이 나고
증상이 있는데 그냥 있었냐면서. 내가 암 환자니까 아픈가 보다. 항암주사 며칠 전에 맞고 왔으니까 아픈가 보다. 암 환자라고 아픈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항암치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처럼 고생하지 마세요. 제발요. 다음번에는 폐렴 걸리자마자 코로나 걸린 썰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제가 수술 관련한 썰을 또 한번 풀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림프의 요정 유진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